네, 안녕하세요. 예, 스포츠 행정 및 인사관리 제3강 스포츠 조직의 특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제1장입니다. 제1장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 학습 자료란에 보시면 그 자세하게 그 주별로 날짜별로 그 학습 계획을 올려드렸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할 일들을 알 수 있고요. 그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과제도 언제쯤 그 여러분이 하셔야 될지도 적어놨어요. 거기 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그게 이제 뭐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그 과제를 보시면서 이제 언제쯤 이게 내가 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미리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약간 바뀔 수 있지만 우리가 이 한 학기를 쭉 하면서 대체로 이 틀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학습 자료란에 그 자세한 주별 학습 내용이 나와 있다는 점 먼저 참고하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 이제 그 우리 과목의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는데요. 뭐 아직도 사실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볼 수 있죠. 음, 뭐 기본적인 용어라든가 또 개념 또 전체적인 내용의 그 기반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하고 뭐 이번 주 금요일에도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스포츠 조직의 특성, 뭐 스포츠 경영이 뭐냐, 조직이 뭐냐, 또 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을 할 겁니다. 음, 자 한번 보실까요? 그럼 하나씩. 자, 처음에 나온 것이 이제 스포츠 조직입니다. 스포츠 조직을 하기 전에 이제 조직이 뭔지부터 봐야겠죠. 조직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조직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뭐 조직의 쓴맛을 본다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죠. 그 조직이나 이 조직이나 뭐 같은 조직인데, 기본적으로 조직이라는 거는 그 한자로 쓰면 이게 만들 조자에 뭐 그 직잘 겁니다. 이렇게 그 옷감을 짠다 그럴 때 직조한다 뭐 이러잖아요. 직조나 조직이나 뭐 이렇게 뭐 거꾸로 하면 거의 비슷한 뜻인데 어, 어쨌든 조직이란 걸 만들려면은 혼자서는 못합니다. 그렇죠? 적어도 2명 이상 있어야 돼요. 뭐 나 혼자서 뭘 하는데 그걸 뭐 조직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소 2명 이상의 사람이 있어야 되고 예, 이들이 뭔가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둘이 가만히 손만 잡고 있으면은 그건 뭐 데이트죠. 조직이 아니고. 하여튼 그런데 뭔가 활동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의도적, 의식적, 의식적으로 어떤 조정을 하는 체계적인 시스템, 이거를 조직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죠. 키워드가. 예를 들어서 2명 이상이다, 활동한다, 그리고 뭐 의도가 있어야 된다, 의식이 있어야 된다, 조정한다, 뭐 이런 것들. 그런 이제 정의를 이제 이미 예전에 어떤 학자가 마나드라는 학자가 내렸어요. 1938년에 80년도 더 됐네요. 자 이제 그래서 경영이란 말은 뭐 여러분 뭐 많이 아시고 많이 쓰시는 단어인데 막상 이런 걸 이렇게 정의를 해보라고 하면 좀 쉽지 않죠. 어, 그래서 이제 이 경영이라는 거는 글쎄요, 조직이 있고 어떤 추구하는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조직들이 물론 뭐 조직이라는 게 종류도 다양하고 목표도 다양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직하면은 뭐 보통 회사를 생각하는데, 회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니까, 그 조직의 목표는 거의 대부분 이익을 남기는 거잖아요. 그쵸? 돈을 버는 거. 그래서 이익을 남겨서 뭐 주주한테 뭐 배당하고, 돈을 벌고, 이런 게 목표인데, 뭐 모든 조직이 다 회사는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시민단체 같은 비영리 단체도 있잖아요. 비영리 기구, 비영리 조직도. 그런 데는 사실 돈을 버는 게 목표가 아니라 어떤 뭐 정책을
입법하도록 만드는, 이런 거일 수도 있고, 목표가. 또 뭐 무슨 환경을 보존하는, 이런 게 목표인 단체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쨌든 다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비영리 기구라고 한다면은, 비영리 조직이라고 한다면은, 여전히 홍보도 해야 되고, 그, 재무 관리도 해야 돼요. 돈을, 뭐 기부금을 받아서 그걸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또 세금 처리도 해주고, 뭐 등등등, 이런 재무 관리, 그리고 로비도 해야 되죠. 뭐 국회의원이나, 뭐 언론이나, 이런 데다가 효과적으로, 뭐 홍보 활동이라고 할 수도 있고, 로비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모든 활동이 다 있어요. 회사건, 뭐, 비영리 조직이건, 예. 아니면 학교도 뭐 단체니까, 학교는 당연히 비영리 조직이지만 어쨌든 그것도 경영을 해야 되죠. 병원 뭐 이런데, 병원이 원칙적으로는 현재 우리나라는 영리병원이 없으니까, 예. 어쨌든 병원도 경영을 해야 되거든요. 예. 병원의 목표는 그 환자를 잘 치료하는 것이죠. 예.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병원의 목표는. 예. 뭐 등등등. 예.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경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반 활동을 여기서 이제 안 써놨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경영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해야 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뭐 어떻게 있을까요? 뭐 계획을 세워야겠죠. 그래, 우리 조직이 올해에는 뭐 이 정도 기부금을 걷어볼까? 작년에 기부금이 얼마였으니까 올해는 홍보를 더 이렇게 잘해서 뭐 기부금을 걷어보자. 뭐 어떤 연예인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어, 뭐 동물 학대를 반대하는 뭐 시민 조직이라고 칩시다. 예. 그런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홍보를 더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했더니, 뭐 예를 들어서 이효리 같은 연예인들은, 그 육식을 안 하잖아요. 동물 보호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저 우리가 이런 단체인데 저 혹시 홍보대사를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해서 뭐 기꺼이 해주겠습니다. 돈 안 받고. 예를 들어서 이런다면은 굉장히 그 효과적인 홍보가 되겠죠. 예를 들어 이런 활동들. 그래서 계획을 짜고, 뭐 예산도 짜고, 또 스태핑 뭐 운영하고 등등등.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모든 활동을 한 다음에 평가도 하고 뭐 등등등. 뭐 통제, 컨트롤링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재반 활동이라 하면 이 얘기는 뭐 분명히 또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스포츠 조직의 그래서 정의가 뭐냐면은, 이제 위에서 봤죠. 이거하고 이제 연관되는 거예요. 일단 스포츠 조직이니까 뭐 스포츠랑 상관이 있어야겠죠. 그쵸?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의도적으로 구성된 활동 시스템.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우리가 뭘 좀 해야겠다, 어? 라는 목적을 가지고, 뭐 의도, 그리고 뭔가를 합니다. 활동. 그런 시스템이 이제 구현된 거예요. 그리고 파악이 가능한 경계를 갖추고 있다. 어디까지가 우리의 영역이고 어디서부터는 아닌지, 그, 그 영역이 있는 거죠. 뭐 바운더리라고 영어로 하면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목표가 있어요. 목표 지향적 사회기관이다. 그 아까 얘기했던 무슨 뭐 핸드볼 협회면은, 우리나라 핸드볼을 중흥시키고 핸드볼 국가대표팀이 국제대회 나가서 좋은 성적을 내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목표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정의가 참 좋아요. 굉장히 잘한 정의라서, 몇 가지 이제 뚜렷한 키워드가 나오죠. 스포츠 산업, 의도, 그렇죠? 경계, 목표, 뭐 이런 것들, 이런 키워드들을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뭐 처음부터 끝까지 한자 한자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뭐 스포츠 산업에 관련되어 뭐 어쩌고저쩌고 힘드니까, 그 어떤 큰 키워드, 중심 개념, 이거를, 그렇지, 스포츠 조직이니까 스포츠랑 상관이 있어야겠지. 그리고 무슨 목표가 있어야 될 테고, 그쵸? 뚜렷한 자기 경계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은, 나중에 이제 정의를
스스로 해보실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구조. 구조라는 건 이제 스포츠 조직의 구조라는 거는 이제 영어로 여기 이제 organizational structure라고 돼 있죠.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 어떻게 그 일, 뭐 과업, 뭐 영어로 얘기하면 뭐 태스크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구성원을 배치할 건가. 그 직원들을 어느 부서에 어떻게 얼마만큼 배치해서 그 목표를 극대화할 건가. 예. 이러한 그거를 구조라고 하죠. 조직의 구조. 예. 이걸 잘 짜야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죠. 이걸 뭐 엉뚱하게 짜가지고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그린 것이 그 조직도라고 해요. 그래서 오가니제이셔널 차트 이렇게 이제 영어로 얘기합니다. 예. 뭐 이제 지금은 뭐 별로 그런 게 없는데 이제 예전에 그 뭐 1980년대, 90년대 요 무렵, 2000년대에도 있었죠. 예. 가끔씩 이제 우리나라의 그 간첩단 사건 뭐 이런 게 이제 나오잖아요. 뭐 그 당시 이제 안기부, 뭐 국정원 이런 데서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예. 간첩단을 잡았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이게 조직도가 있어요. 이렇게 뭐 제일 우두머리 간첩 누구 뭐 그 밑에 이렇게 표시가 나와가지고 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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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 뭐 어떻게 활동했고 뭐 이렇게 예. 뭐 마치 그런 것처럼 조직도라는 게 나타나는데 이걸 이제 하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다음 장에서 실제로 이제 그 나이키가 뭐 스포츠 조직 중에 뭐 대표적인 곳이잖아요. 뭐 회사인데 어쨌든 이 나이키를 한번 보시죠. 네. 예, 그 전에 하나 나온 게 있네요. 업무를 통합하고 분리하는 직무 관계들에 대한 공식적인 체계. 그러니까 어디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누가 누구한테 보고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 딱 알 수 있게 이 조직도에 나타납니다. 예. 어, 그럼 일단 한번 조직도를 보시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음 장에 나오는데 이게 이제 나이키의 조직도인데요. 사실 잘 안 보여요. 이게 지금 저도 인터넷에서 가져와가지고 글씨가 잘 안 보이죠, 여러분? 죄송한데요. 하여튼 이게 어떤 식으로 생겼나 한번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이제 나이키 CEO가 있고 뭐 글씨가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은 뭐 Chief Financial Officer 왼쪽 위에 그 여기요. 여기 그 Chief Financial Officer가 있고 뭐 그다음에 뭐 Chief Administrative인가 봐요.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저도 오피서 그러니까 뭐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그 최고 책임자가 있고 뭐 쭉 가서 뭐 여기 보면 이제 뭐 크리에이티브 창의성 부서 뭐 등등등 쭉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한 칸 밑에 보면은 뭐 Chief Executive Officer 뭐 등등등 나이키 프레지던트인가요? 이거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요거요. 나이키 프레지던트 뭐 프로덕트 앤 머천다이징이죠. 요거 그 제품과 뭐 생산 이런 쪽 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 그 밑으로 이렇게 그 라인이 있잖아요. 이게 수직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화살표를 반대로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리포트라고 해서 보고를 이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다 여기는 그리고 이쪽 사람들은 이 사람한테 리포트를 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책임의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죠. 업무 분장 뭐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런데 뭐 이런 그 조직도라는 게 사실 어, 이 조직도를 보면 그 회사가 혹은 뭐 조직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회사의 그 배치도 있잖아요. 회사에 가면 그 책상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이런 거 사실 그것만 봐도 이 회사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도 그 예전에 수업 시간에 들은 얘기인데 그 회사의 조직도를 함부로 이렇게 그 외부에 노출하지 말라 이렇게 저는 배웠어요. 그렇게 왜냐하면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그 비밀입니다. 이건 회사 입장에서는 물론 뭐 나이키 같은 큰 회사는 뭐 상당 부분이 노출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뭐
여러 가지 그 이유상으로. 하지만 이렇게 막 이건 상당한 기밀이에요.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예. 노하우죠. 영업 비밀인데 이걸 막 노출한다? 그거는 좀 그 옳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뭐 다 오픈해도 자신 있다 이런 데는 뭐 상관없지만,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이렇게 보면은 다른 회사를 가잖아요.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이제 일하고 있는 그 공간에 그냥 같이 앉습니다. 제가 이게 뭐 회의실 이런데 잠깐 재채기가 나오려고 해서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여요. 이렇게 회사가. 예.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구나. 이 회사는 뭐 이런 회사구나. 이렇게 딱 알 수 있죠, 보통. 예. 막 일렬로 쭉 앉아가지고 맨 앞에 사원 앉고 그 뒤에 대리 앉고 뭐 과장 앉고 부장 앉고 이렇게 일렬로 쭉 마치 그 등 뒤에서 이렇게 감시하는 것처럼 일 잘하고 있나 이렇게. 예. 그런 데도 있고, 요즘 벤처나 뭐 이런 뭐 닷컴 이런 예, 온라인 회사들은 어때요? 상당히 수평적이죠. 예, 그냥 뭐 넓게 이렇게 해서 뭐 마주보면서 앉고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그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있죠. 우리는 수평적인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그런데 이제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막 보여주고, 또 심지어 이제 그런 회사 가보면은 탁자 있잖아요. 손님들 앉아서 차 마시는 탁자에 보면은 조직도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유리창 밑에 이제 유리 덮개 밑에 보면 조직도를 딱 넣어놨어요. 뭐 그런 적도 있었죠. 아마 요즘은 근데 이제 안 그래요. 요즘은 외부 손님이 회사에 방문했을 때 직원하고 만나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회의실 같은 데를 따로 이렇게 안내를 해서 거기서 이렇게 따로 만나지, 막 업무 장소로 이렇게 안내돼서 거기서 만나고 이러지 않아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어떤 경영 이론을 배운 거죠.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래서 이거 함부로 오픈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예, 많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나이키의 조직도, 오가니제이셔널 스트럭처, 뭐 이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어, 나이키의 그 마크 파커라는 사람이 이제 쓴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전통적인 어떤 조직도, 뭐 조직의 구성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이제 옛날 방식으로는 안 통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뭐 이거 자세하게 뭐 한 줄 한 줄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실 텐데, 어, 물론 이제 과거처럼 여기 보면 탑다운 방식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탑다운 이렇게 하이어 하이어archic 탑다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이제 어떤 위계 질서, 마치 군대처럼 상명하달 위에서 이렇게 뭐 명령하면 밑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안 통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꼭 뭐 위에서 뭐 밑으로 이렇게 내려 찍는 거나 아니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나 이게 어떤 게 뭐 딱 맞다고 할 수 없고, 때로는 이제 뭐 두 개가 혼합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다 이런 얘기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예.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I'm a big believer that there's no one single approach.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 이 효과적인 이상적인 조직이라는 거는 다 다를 것 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예. 그래서 조직도에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예.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 스포츠 경영. 그래서 스포츠 경영이란 무엇이냐? 뭐 앞에서 경영을 했으니까 스포츠에 관한 경영이겠죠. 근데 이제 이게 왜 등장하게 되었냐 하면은 여기 나옵니다. 스포츠와 신체 활동을 다루는 다양한 조직들의 효과적 경영을 위해 출연.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조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예.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죠. 스포츠라는 걸 뭐 굳이 경영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런 게 자꾸 생기니까 이왕 하는 거 잘해보자. 이렇게 해서 하게 됐고,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스포츠 경영이란 걸 할 때, 영어로 얘기하면 스포츠 매니지먼트가 되겠죠. 스포츠 매니지먼트. 예. 그런데 이게 꼭 무슨 뭐 프로 스포츠나 뭐 국제 스포츠 혹은 뭐 대학 스포츠 같은, 이게 우리나라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은 미국은 특히 대학 스포츠가 굉장히 크니까 대학 스포츠 등 어떤 전문적인 영역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 내기 좋겠죠? 예. 다음 중 뭐 스포츠 경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가지고 프로 스포츠, 국제 스포츠 혹은 대학 스포츠 등 전문 스포츠에만 해당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건 틀리는 거죠. 예. 여러분들 뭐뭐에만 뭐 단지 뭐 이런 말이 들어가면은 일단 의심해야 돼요. 객관식 시험에서. 예. 아시죠, 여러분 잘. 예. 자, 그러면 이제 그게 아니면은 뭐까지 포함하냐 하면은 여기 나옵니다. 그 밖에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뭐 피트니스 클럽, 레크리에이션 기관, 그렇죠? 무슨 뭐 생활체육 줄넘기 협의회 이런 거, 정부 스포츠 기관, 뭐 문화체육관광부, 뭐 국민체육진흥공단 뭐 다 되죠. 그리고 뭐 지자체, 지자체에 그 스포츠 담당 그 부서가 있습니다. 무슨 뭐 공원이나 생활체육 담당 부서, 담당하는 공무원도 있고요. 그리고 엘리트 스포츠 기관, 무슨 뭐 대한 뭐 축구협회 뭐 등등등, 어, 이런 다양한 조직을 다 포함한다는 얘기죠. 이런 데도 다 운영을 잘 해야 되고 경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데서 하는 활동도 다 스포츠 경영이에요. 그다음에 어이구, 빨리 넘어갑니다. 스포츠 경영의 역사. 자, 이제 조금 약간 학술적인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스포츠 마케팅 학과에 다니고 있고, 뭐 혹은 뭐 다른 과에 다니고 있지만, 관심이 있어서 이 과목을 듣고 있고, 또 뭐 복수 전공 혹은 이중 전공 이렇게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 학문으로서의 스포츠 경영. 그러니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스포츠 경영 이퀄 스포츠 마케팅은 아닙니다. 그거는 뭐 제가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번 학기는 처음이니까 스포츠 경영학하고 스포츠 마케팅은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스포츠 마케팅은 스포츠 경영의 일부분이에요. 좀 이따 나오니까 다시 설명할게요. 그래서 스포츠 경영이라는 것은 원래는 이제 체육 혹은 뭐 체육 교육, 체육이라는 게 뭐 교육이니까 체육 교육으로 시작했어요. 과거에. 그 체육 행정, 그 체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제 잘 운영할 거냐, 뭐 그런 걸로 시작했습니다. 스포츠 경영학이라는 학문은. 그래서 이제 체육을 영어로 이제 Physical Education 해가지고 PE라고 하거든요. PE. 그 피지컬이란 말이 그 뭐 육체의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군대에서 그 많이 했던 그 PT 체조 아시죠? PT. 그게 이제 피지컬 트레이닝이거든요. 갑자기 군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등간 P가 이제 그런데 어, 저도 이제 그 PE 티처 생활을 좀 했죠. 그 미국 대학에서 그 교양체육 과목이 있거든요. 여기 나옵니다. 좀 있으면 이제 그때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게 미국에 특히 이제 그 학교 체육이 굉장히 크거든요. 뭐 캐나다나 미국이나 뭐 북미 대륙에서 특히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그런 뭐 필요성이 이제 나타나서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하면 잘 운영해 보자 해서 그 PE라는 게 생겼죠. Physical Education, 뭐 Athletic Administration, 체육 행정, 이렇게 됐던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대학 교양체육이 나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학 교양체육이 이제 지금은 뭐, 안 그렇죠. 우리나라도, 여러분들은 뭐 체대 학생도 많고, 뭐 태권도 학과도 있고, 그러니까 뭐 전공이니까 그분들은 원래 뭐 체육을 잘 하겠지만, 일반 학생들은 사실 이제 체육을 안 들어도 되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이제 제가 91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나이 계산은 하지 마시고,
1991년도에 제가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때는 그 두 학기 동안 그 의무적으로 체육을 들어야 졸업을 할 수 있었어요. 예, 전공에 관계없이. 그래서 저도 들었습니다. 예, 체육을. 예. 1학년 1학기 때, 1학년 2학기 때 이렇게 체육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90년대 학번이라 그나마 교련을 안 했는데, 예, 그 80년대 학번들, 들은 그 교련을 했어요. 군사 훈련이죠. 그러니까 학교 운동장에서 대학생인데, 예, 그 교련복 입고 막 땅바닥 뭐 굴르면서 뭐 포복도 하고 뭐 이렇게 예, 그런 걸 배웠어요. 대학교에서.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80년대까지는 뭐 90년대부터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예, 80년대까지는 사실 군사 정권이 이제 그 통치했던 나라니까 그 온 국민이 사실 군대인 거죠. 네. 온 국토가 병영이고 온 국민은 잠재적인 이제 군인이죠. 예. 그래서 대학생들은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니까 언제든지 전쟁이 나면 이제 군인으로 끌고 갈 수 있게 훈련을 평상시에 시켜놔야 돼요. 그래서 고등학생, 대학생들은 다 교련을 배웠습니다, 그때. 예. 그래서 이제 교련을 배우면은 근데 이제 교련을 시키면은 하기 싫잖아요. 누가 그걸 하고 싶어요. 대학생들이 더군다나 이제 그 머리도 큰 대학생들이 니네 군사훈련 받아라 그러면 안 받죠. 예. 그러니까 당근을 줬어요, 그때. 어떤 그 메리트를 줬냐면은, 야, 니네 이거 그 교련 다 이수하면은, 나중에 군대, 예? 그 갔을 때, 어차피 군대는 가야 되니까, 예. 그 제대를 빨리 하게 해줄게. 뭐 몇 개월 혜택을 줄게. 이렇게 이제, 예. 그 당근을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진짜 하기 싫지만, 그래, 어차피 군대는 가야 되고, 뭐 이거 받아서 나중에 군대 몇 개월 일찍 제대하면 얼마 좋냐. 예, 이래서 이제 다 했어요, 그렇게. 예. 그리고 나라에서 또 어떤 당근을 내세웠냐면은, 니네 그 교련 받고 전방 부대에 입소해서 실탄 쏘고 막 훈련까지 받으면은, 3개월 더 혜택을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그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는데, 그래서 그걸 다 받으면은 거의 6개월을 혜택을 받았어요. 예. 군대를. 여러분 혹시 뭐 삼촌이나 뭐 아버지 이런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시면은 아마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라서 저도 약간 틀릴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저도 이제 보면은, 저는 교련을 안 받았으니까 이제 그런 혜택이 전혀 없었는데, 어, 저랑 같이 근무하던 이제 그 고참들 이런 사람들 중에 그 그걸 받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제 군대를 좀 늦게 와가지고, 예, 대학 다 졸업하고 이제 군대를 왔는데, 옛날에 그 교련 수업을 받아가지고 그 뭐 몇 개월 일찍 제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 고참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걸 안 받아가지고, 예, 고참인데 그 자기 밑에 있는 사람보다 늦게 제대해요. 예, 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열받겠어요. 예. 넌 자식아 나보다 늦게 온 놈이 나보다 일찍 제대해? 그러면서 이제 그대로 패는 거죠, 막 이제. 예.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거 괜히 요령 받아가지고 군대 생활 내내 두드려 맞고 막 이러면서, 예,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뭐 쓸데없는 얘기를 했네요, 또. 하여튼간. 예. 그래서 체육이 이제 교양 체육을 다 받았는데, 예. 교양 체육도 일종의 뭐 병영 국가의 일종이죠. 예. 체육을 해서 몸이 튼튼해야 이제, 예, 유사시에 군대에 갔을 때 잘 싸울 수 있다. 뭐 이런 마인드가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미국 대학들도 그 교양 체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가르쳤어요. 이제 그 대학원에서 이제 공부할 때 그 이제 장학금 차원에서 학교에서 장학금을 그냥 줄 수 없으니까 이제 일을 시켜야 되잖아요. 학생을, 대학원생들을. 그래서 이제 교양체육 과목을 가르쳤어요. 제가 뭐 탁구도 가르치고 뭐 조깅, 뭐 축구, 배구 이런 걸. 예. 제가 사실 잘 하지는 못하는데 배구 이런 걸 그냥 뭐 같이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자 놀자 이러면서 이제 같이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제 딸이 초등학교 한 1, 2학년 됐었어요. 그 무렵에 제가 교양체육 강사를 할 때 대학교에서, 예, 이제 미국의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아이오와라는 학교에서 교양체육 강사를 했는데, 제 딸이 이제 그 당시에 그래서 아빠는 학교에서 뭐해? 그래서 아빠는 공부하면서 PE 티처도 같이 해. 이제 얘기를 했어요, 딸한테. 예. 근데 이제 그 우리 딸
친구가 있었는데 학교에 그 남자애였어요. 근데 그 남자의 아빠는 이제 의사였어요. 저희 학교 대학교 이제 저희 학교 그 대학병원의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연봉이 한 100배 정도 됐습니다 그때. 100배 15,000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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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됐어요.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대략 그 저보다 10배 정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제 딸 친구 아버지가. 그랬는데 근데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이니까 그 병원을 싫어하잖아요. 막 무서워하고. 그래서 애들끼리 이제 뭐 니네 아빠는 뭐 하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걔가 이제 우리 아빠 닥터인데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의사인데 뭐 이렇게 애들이 막 유 막 막 이렇게 애들 그 있잖아요. 반응하는 거 유 막 이렇게 미국 애들 싫다 이거죠. 뭐 피나 피나 싫어 막 이러면서 이제 그랬는데 제 딸이 이제 이름이 소피아거든요. 소피아 너는 니네 아빠는 뭐해? 그래서 우리 아빠 PE티처야 뭐 자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애들이 뭐 우와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애들은 이제 선생님을 존경하니까 어렸을 때는 뭐 그랬던 그 일도 있습니다. 여튼간 뭐 어쨌든 근데 제가 그때 이제 학교에서 받은 월급이 한 한국 돈으로 한 달에 한 100만 원 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당히 적은 뭐 금액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교양체육이 그 예전에는 그 모든 학생이 필수로 들었어요. 미국에서도. 근데 요즘은 이제 안 그렇습니다. 이제 그냥 뭐 듣고 싶은 사람만 듣는 이제 그런 과목이 됐는데 그래도 많이 들어요, 애들이. 왜냐하면 이제 운동은 하고 싶은데 뭐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강제로 한 과목 들으면 이제 그때만큼 운동할 수 있으니까. 예. 그리고 엘리트 스포츠 그 인기는 뭐 미국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뭐 대단하죠. 그 시장 규모라는 게 그러니까 미국의 스포츠 산업이라는 게 그 영화나 뭐 자동차 산업 이거보다 큽니다. 예. 장난이 아닌 거죠, 진짜. 그래서 이제 이게 장난이 아니네. 스포츠 산업이라는 게. 어, 이게 이제 그래서 이걸 이게 학문으로서 한번 연구를 해보자. 이런 그 스포츠 행정가 혹은 경영자를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1960년대 말부터입니다. 보통. 그러니까 이 무렵은 그 TV가 그 보편화되고 그 1960년도에 로마에서 이제 여름 올림픽을 했는데 그 대회가 최초로 TV 중계를 한 올림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TV라는 게 거의 뭐 없었죠. 있어도 뭐 거의 그 사람들이 일부만 봤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이제 본격화된 거예요. 사람들이 TV를 통해서 그 스포츠를 즐기게 된.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급성장했죠. 스포츠 산업이. 그래서 60년대 말 그 무렵부터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그 처음 생긴 학교가 이제 그 오하이오 유니버시티라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그 닥터 제임스 메이슨이라는 그 분이 이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큰 도움을 준 사람이 바로 월터 오말리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못 들어봤을 수도 있지만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닥터 얼 지글러라는 분도 있는데 이분은 이제 스포츠 경영학을 그 PE에서부터 그 체계화시켜서 그 반석에 올린 뭐 그런 그 분이에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월터 오말리가 있고 닥터 제임스 메이슨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오하이오 유니버시티의 그 최초에는 이제 석사였어요. 석사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스포츠 경영학, 행정학 이쪽으로. 근데 이제 아까 오말리 얘기를 했었는데 이 월터 오말리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게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LA 다저스 있잖아요. 다저스의 구단주였어요. 예전에 오랫동안. 이게 여러분 들어본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원래 그 다저스는 뭐 지금은 LA에 있죠. 당연히 여러분 뭐 유현진이 뛰었었던 그 LA 다저스 말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게 뉴욕의 브루클린에 있었어요. 뉴욕주의 브루클린에 그 있어서 브루클린 다저스였습니다.
그랬는데 그 연고지를 옮긴 거예요. 그 뉴욕에서 LA로. 예. 지금이야 뭐 그 팀들이 연고지를 많이 옮기죠. 예.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도시로 막 옮깁니다. 예. 경기장을 새로 지어준다 그러면 가고, 뭐 세금 혜택을 주겠다 그러면 가고, 뭐 경기장 공짜로 지어줄게 뭐라든가. 예. 가는데 그때는 그게 굉장히 드문 일이었어요. 예. 상상하기 힘들었어요. 거의 예, 그 콜럼버스의 달걀 같은, 예,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뉴욕의 브루클린 다저스 팬들이 어떻겠어요? 완전히 이거 배신이죠. 예. 어떻게 우리 팀을 옮겨버려? 어? 이게 말이 돼?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좀 약간 웃기는 얘기인데, 웃기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다저스 팬들, 뉴욕에 살던 브루클린 다저스 팬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컸냐 하면은 팀을 이제 뺏겼잖아요. 말하자면 LA로. 그 사람들의 주장인즉 20세기에 3대 나쁜 놈이 있다 이거예요. 세상에는. 예. 20세기에 3대 나쁜 놈. 그게 누구냐면은 첫 번째 히틀러. 예, 히틀러 아시죠? 독일의 나치의 예, 리더였던 2차 세계대전의 그 전범이죠. 히틀러. 아돌프 히틀러가 있고, 두 번째는 요지프 스탈린. 예, 구소련의 독재자죠. 예, 2차 대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소련의 그 지도자였죠. 예. 공산주의의 원흉이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히틀러, 스탈린, 그리고 월터 오말리다 이거예요. 예. 그렇게 주장합니다. 예. 그래서 더 좀 심각한 얘기는 뭐냐면은, 야, 너한테 총알이 두 발밖에 없다. 어? 너한테 총이 있고 총알이 두 발밖에 없으면은 그 세 놈 중에 누구를 쏠래? 뭐 이런 그런 말하자면 유머 같은 게 있어요. 뭐 유머라고 하긴 좀 약간 심각한데 하여튼간. 예. 그 셋이 있다 이거예요. 나쁜 놈 셋 중에 총알이 두 개밖에 없으면 누굴 쏠래?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다저스 팬들이. 예. 그걸 질문이라고 물어? 두 발 다 오말리한테 쏴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만큼, 예. 월터 오말리가 연고지를 옮긴 거에 대한 한이 있어요. 브루클린 팬들은. 이제 뭐 지금은 뭐 이제 하도 오래돼서 뭐 그분들은 뭐 많이 돌아가셨겠지만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간. 이제 그럴 정도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한 거죠. 연고지를 뉴욕에서 LA로. 그래 뭐 동쪽 끝에서 서쪽 끝으로 한번 옮겨보자. 뭐까짓 거. LA가 지금은 이제 뭐 아직은 작은 도시지만 앞으로 커질 게 확실하니까 옮겨보지 뭐까짓 거. 이렇게 한번 한 거예요. 실제로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예,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 다저스가 오말리 가문이 소유할 때, 뭐 지금은 팔았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혁신적인 일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키 로빈슨이라는 선수 아시죠? 메이저리그 최초의 흑인 선수. 예. 얼마 전에 영화배우, 체드윅 보스만이 죽었잖아요. 블랙팬서 주인공이었던, 예. 근데 그 사람이, 출연했던 영화 중에 42, 그러니까 42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메이저리그 최초의 흑인 선수였던 제키 라빈슨에 대한 영화거든요. 예, 전기 영화인데 그때 이제 브랜치 리키라는 단장이 예, 제키 라빈슨을 처음 이제 메이저리그로 끌어올렸어요. 예, 1940년대. 예,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인종차별이 뭐 공공연히 할 때인데 예, 흑인을 그 메이저리그를 끌어올린다는 거는 상상하기 힘들었죠. 근데 이제 그게 물론 브랜치 리키가 한 거지만, 예, 오말리가 예, 승인 안 했으면 당연히 안 됐겠죠. 예, 오말리가 그래 한번 해봐 뭐 이렇게 된 거죠. 예. 음. 그 정도로 이 사람이 뭐랄까요 혁신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또 뭡니까 중남미 선수들이 많잖아요. 굉장히 지금 메이저리그에 뭐 멕시코나 뭐 베네수엘라나 뭐 도미니카 공화국 굉장히 많은데 당시에는 거의 없었거든요. 중남미 선수들이 60년대, 70년대 이 무렵에 별로 없었는데 당시에 멕시코에서
그 페르난도 발렌수엘라라는 선수를 이제 LA 다저스가 이제 영입을 해요. 예. 근데 그 선수가 이제 멕시코 출신이고 당연히 예. 이름도 벌써 페르난도 발렌수엘라 그 멕시코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굉장히 잘했거든요. 왼손잡이 선발 투수였는데 그러니까 이 선수가 선발로 나올 때 떻게 되냐면은 그 LA 쪽에 그 멕시코 쪽 이민자가 많지 않습니까? 예, 특히 그 서부 쪽에 LA에는 대도시니까 특히 많죠. 그 사람들이 막 단체로 그 몰려오는 거예요. 그 발렌수엘라 던지는 걸 보러. 예.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요? 전력 강화뿐만 아니라 그 마케팅에도 이게 이 선구한 그 선구자적인 그 감각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여러분 그 누굽니까? 박찬호. 예. 우리나라의 박찬호 선수가 1990년대 초반에 예. 그 LA와 계약을 했잖아요. 예. 근데 당시에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우리나라 선수, 그 일본이나 한국 선수를 예, 잘 데려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얘네들이 과연 이거 한국이나 일본 선수들이 뭐 메이저리그에서 통하겠어? 이렇게 좀 의심했죠. 근데 다저스는 과감하게 그냥 데려간 거예요. 한번 데려가 보지 뭐, 한번 써보지 이렇게 해가지고 박찬호, 노모 이런 선수들 제일 처음 데려갔던 팀이 예, 역시 LA 다저스죠. 그때는 물론 이제 구단주가 그 월터 오말리의 아들인 피터 오말리였는데 예, 그런 선구자적인 그 일들을 많이 했던 예, 집안이죠. 오말리 집안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스포츠 경영학 이런 것도 필요성을 일찌감치 눈을 뜬 예, 그런 사람이었다. 예, 그 얘기를 좀 장황하게 했습니다. 예, 오말리 얘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글러 박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 이분이에요. 안경 쓰고 나비 넥타이 맨 분. 이 발음은 이게 약간 독일계인데 이분이 어, 자이글러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글러가 맞긴 합니다. 그래서 닥터 지글러고요. 이분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2018년쯤 돌아가셨는데 예, 2018년이 맞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연세가 굉장히 그 오래됐거든요. 이게 1919년생이에요, 이분이. 거의 100살, 한국 나이로 100살까지 사셨죠. 그래서 이제 1900, 그, 캐나다, 미국 뭐 이런 데서 뭐 이분이 이제 이분이 이제 저 예일 대학 출신인데, 예일 대학에서 이제 공부하시고, 거기서 이제 뭐 그 교수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미시간 대학 뭐 이런, 일리노이 대학 이런 데서 교수도 하고 뭐 코치도 하고 뭐 별의별 운동을 다 가르쳤어요. 예. 그리고 나중에는 캐나다 쪽 그 웨스턴 온타리오라는 대학에서 이제 또 행정가로서 일하고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이 스포츠 경영학, 즉 스포츠 매니지먼트라는 학문을 체계화시켜서 이제 그 독립된 학문으로 예, 만들어낸 분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좀 정리해봤고요. 예. 그 다음에 예, 그래서 이제 스포츠 경영의 현재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스포츠 경영학이라는 그 학문이 있고 뭐 학과의 이름은 뭐 다 다르죠. 뭐 어떤 데는 뭐 스포츠 경영학과도 되고 뭐 스포츠 행정학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어, 그 제가 다녔던 학교는 이제 처음에 제가 갔던 학교가 이제 플로리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뭐 우리말로 하면 플로리다 주립대학인데 그 학교는 이제 디파트먼트 오브 스포츠 매니지먼트였거든요. 그러니까 과 이름은 스포츠 매니지먼트였지만 또 프로그램 이름은 그 석사 프로그램은 스포츠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었어요. 그 우리 그 과목 제목이랑 비슷하죠. 예, 스포츠 행정. 예. 그랬는데 이제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어, 가지고 있는 그 과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 뭐 리더십, 인사관리 이런 거. 예. 그리고 뭐 윤리, 마케팅.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스포츠 경영학과 스포츠 마케팅은 같은 게 아닙니다. 예. 마케팅이 스포츠 경영의 일부분이에요. 예. 그런데 근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부분이죠. 예. 그래서 이제 계명대학교에서는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걸 딱 빼서 스포츠 마케팅 학과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이제 마케팅을 중심으로 이제 그에 해당 관련된 과목들을 많이 배우죠. 예. 하지만 이제 다른 것도 다 있다는 얘기예요. 보시다시피 커뮤니케이션, 우리 뭐 미디어 과목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재무 관리, 예, 돈 관리가 중요하니까 스포츠 경영에서 돈, 뭐 현금의 흐름이라든가 뭐 재무 관리 중요하잖아요. 법, 그렇죠? 경제, 정책, 그리고 인턴십. 인턴십은 여러분들도 하겠습니다만은 직접 어떤 뭐 회사나 단체나 팀에 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예. 인턴십 프로그램은 다 있어요. 어느 프로그램이든지. 저도 그래서 어, 그 동네에서 인턴십을 했습니다. 예. 실내 풋볼 팀에서 예, 참 예, 별로 아름다운 말은 아니지만 뺑이를 쳤죠. 가서 예. 예. 어, 그래서 이런 과목들 다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학회 어떤 학문이라는 게 생기려면은 그 학문을 연구하는 학회가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그 학회에서 발행하는 뭐 학회지, 학술지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스포츠 경영학계의 그 학회는 뭐 이건 이제 주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학회인데 나스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보통 예. 뭐 내슴 이러기도 하고 뭐 나슴 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뭐의 약자냐면은 North American Society for Sport Management입니다. 그래서 Society라는 게 사회가 아니고요. 학회예요, 학회. 예. 이게 학회가 아니라 모임.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 공부를 위해서 모였으니까 학회죠. 예. 여러분 예전에 지금은 이제 세상을 떠난 로빈 윌리엄스가 나온 영화 중에 데드 포에트 소사이어티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우리말로 예, 죽은 시인의 사회. 예. 그게 이제 소사이어티를 그냥 사회로 번역해서 만든 이상한 제목이죠. 그거는 이제 뭐 죽은 시인 클럽 뭐 이 정도로 번역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시를 낭독하고 뭐 이러는 문학 소년들 모임이죠. 말하자면 예, 소사이어티. 예, 뭐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소사이어티는 예, 모임 예, 이런 식. 그리고 이제 이 내슴에서 발행하는 학술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저널 오브 스포츠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줄여서 이제 JSM이라고 하고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 여러 학회가 있어요. 뭐 유럽에도 학회가 있고 아시아에도 있고 뭐 국제학술회가 있고 뭐 등등등 많은데 여러분들이 뭐 그걸 뭐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예, 이런 학회가 있고 예, 학술지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예, 드리고요. 예, 다음 장이 마지막 장이네요. 예. 자, 스포츠 경영의 진로 및 미래.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스포츠 경영학을 배워서 뭐 뭘 할 거냐. 예. 그 스포츠 산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라는 게 이제는 산업이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큰 산업이거든요. 자동차 산업, 뭐 영화 산업에 뭐 거의 비견될 만큼 큰 산업이라 그 중에서도 이제 이걸 세 개로 나누면은 스포츠 산업은 크게 시설업과 용품업 그리고 서비스업으로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시설업이라는 거는 뭐 어떤 시설을 지어놓고 그거를 이제 이용하게 하면서 뭐 돈을 받는 이런 것들 있죠. 뭐 스케이트장, 뭐 탁구장, 당구장, 뭐 등등등. 예. 뭐 풋살장, 뭐 이런 것들. 예. 용품업은 글자 그대로 뭐 용품을 파는 거죠. 뭐 인라인 스케이트를 판다든가 자전거, 뭐 등산용품 이런 것도 뭐 넓게 보면 스포츠 용품이고 뭐 사회인 야구 할 때 글러브 사야 되고 그렇죠? 보호 장비 사야 되고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용품을 골프 이런 것도 중요하고 용품을 또 굉장히 약간 과소비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 시장이 크죠. 그리고 서비스업은 뭐 레슨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 네, 많죠. 예. 넓게 보면 무슨 뭐 저기 최대 입시 준비할 때 레슨이라든가 이런 거 다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 분야에서 다 뭐 일이 있으면은 일자리가 있겠죠. 예. 그래서 여가 시간의 증대로 산업 규모 확대. 뭐 당연한 얘기죠.
이제 주 5일 근무하고 사람들이 이제 어떤 자아 실현을 위해서 여가 시간에 뭔가를 하고 싶은 예, 그런 욕구가 많죠. 그리고 여행에 갔을 때도 무슨 뭐 그 레포츠 이런 데서 무슨 뭐 스노클링이라든가 뭐 서핑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즐기는 사람들도 많고 요즘은 다 코로나 때문에 일단 뭐 다 지금 사실 완전 스톱이지만 사실 스포츠나 이런 레저, 레크리에이션 이쪽 분야가 어, 그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업종 중에 하나예요. 지금 뭐 음식, 숙박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좀 큰일이에요 지금. 이게 뭐 지금 한 6, 7개월 정도 됐으니까 지금 이게 그 영향을 받은 지가 정확하게 음, 아직 뭐 정확하게 모릅니다. 어느 정도 이게 타격인지. 근데 아마 내년 초쯤 되면 이제 거의 1년치 통계가 나올 텐데 그러면 아마 굉장히 큰 타격이 나올 게 분명해요. 지금 그래서 큰일이긴 한데 하여튼 그리고 이제 여성 스포츠의 성장. 뭐 그동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사실 스포츠는 남성의 거였죠. 여성들은 뭐, 뭐 직접 하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보는 것도 사실 잘 즐기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뭐 스포츠를 즐기는 여성들이 많잖아요. 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 그래서 그쪽으로 성장할 여지가 많습니다. 블루오션이에요. 그 여성 스포츠 쪽이. 그리고 세계화. 어, 뭐 모든 게 다 세계화 되고 있는데 그리고 될 것이고 이거 물론 사실 이것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큰 타격을 받았죠. 음, 뭐 이 미국 중심의 그 프로스포츠, 뭐 유럽 축구 이런 것도 사실 지금 중국이나 인도 이 시장이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인구가 둘이 합치면은 뭐 20억 아닙니까 최소 인구가 그 말이 20억이지 지금 예, 미국 인구가 뭐 아무리 많이 잡아봐야 3억인데 20억이 그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규모로 따지면 그래서 뭐, 뭐 친디아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인도와 중국을 합치는 시장을 비롯해서 뭐 아프리카 이런 쪽 앞으로 뭐 무궁무진하죠. 그 세계화를 통한 시장의 극대화는 뭐 많습니다. 그리고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할게요. 오늘 한 권을. 그래서 스포츠 경영이라는 게 과연 뭐냐? 이걸 이제 첼라 두라이라는 그 유명한 학자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분이 이제 그 정의한 게 있습니다. 뭐 이게 뭐 꼭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뭐 스포츠 경영이란 게 과연 그래서 뭐냐? 스포츠 서비스의 효율적인 생산과 교환을 위해 제한된 인적, 물적 자원, 적절한 생산 기술, 그리고 상황들을 조정하는 것을 다루는 분야. 좀 길죠? 이 양반이 좀 글을 좀 길게 쓰고 좀 어렵게 써요, 대체로. 첼라두라이 이 양반이. 그래서 이제 이걸 옮긴 거니까 어쩔 수 없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하나의 그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포츠 경영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오늘 뭐 여러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한번 여러분들의 그 자신만의 그 비장의 무기, 자신만의 그 정의, 나만의 스포츠 경영론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오늘 조금 약간 많이 했는데 53분, 54분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은 다음 시간에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